2023년 4월 23일 이정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조건부 우크라이나 무기 제공 가능성 언급. 중국과 북한, 북한과 러시아, 중국과 러시아 정확하게 갈라치기 한 것 같습니다. 정보 세계는 확인하기 어렵죠. 지금 북한군에는 경보병 부대가 있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각 사단마다 있는 수색대, 군단마다 있는 정찰여단, 자꾸 이름 바꾸니까 특공여단이라고 하나? 네. 그 다음에 육군 차원에서 있는 육군 특전사령부, 산하의 여단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들이 이제 경보병 여단인데, 북한이 그런 인민군 경보병 여단 한 2만 5천 명을 제대시켜서 러시아로 보냅니다. 와그너 그룹이 용병으로 쓰는 거죠. 이걸 북한하고 러시아가 바로 협상하게 되면은 문제가 크죠. 3쿠션으로 합니다. 제가 이런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자동차가 오래되면은 폐기 처분하는데 폐기 처분하지 않고 수출할 수 있습니다. 수출하면 돈을 약간 줘요, 우리 정부에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거 파기하겠습니다 하는 차들을 사가지고 이걸 싣고 수출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베트남이나 라오스, 캄보디아로 수출해서 많이 돈을 벌었습니다. 거기 가보면은 한국의 자동차들, 주로 이제 부산에서 많이 가니까 부산의 서면, 광복동 이렇게 쓰이는 거, 부산의 어느 교회 버스도 다니고 이렇게 많이 갑니다. 근데 이제 그 나라들이 오래된 차를 수입하게 되면은 환경 오염이 있으니까 중단을 해서 요즘은 좀 보기 힘들어졌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한국 글자가 쓰인 게, 한글 쓰인 게 더 정품이라고 해서 아주 비싸게 팔렸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차가 수출되는 게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의 가장 동쪽에 있는 큰 도시가 블라디보스톡인데, 제가 요즘 한 4, 5년 안 가봐서 지금은 모르겠지만 아마 같을 겁니다. 가보면은 한국 부산의 무슨 교회, 무슨 유치원 버스부터 부산에 있는 시내버스 중고차들이 거기서 돌아다니고, 우리 택시 같은 것들도 거기서 승용차로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쓰던 중고차들도 역시 수입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형편이 그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출을 할 때 이런 장난을 치는 업자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걸 사가지고 러시아로 수출한다고 하면서 서류상 꾸민 다음에 갖고 나가죠, 차를.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 다시 북한으로 수출하는 식으로 해서 거기는 자기네끼리니까 수출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중고차들이 북한에 들어갑니다. 다른 물품도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3쿠션 방식인데, 이런 식으로 페이퍼 컴퍼니 차려갖고 장난질을 치거든요. 지금 북한하고 러시아가, 지금 북한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게, 걔네들이 북극성 시리즈라고 하는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거의 만든 것 같은데, 이 SLBM을 탑재할 우리 측 언론에는 심포급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고래급이라고 나오기도 하는데, 그 심포, 함경남도 심포항에서 만들고 있어서,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잠수함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러시아 킬로급 잠수함을 토대로 자기네가 만든 것 같은데, 북극성이 상대적으로 킬로급이 작아가지고 이걸 똑바로 못 세우고 옆으로 세우고 하는데, 이게 세울 때마다 이 배가 중심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장보고 3에서 장보고 2부터 SLBM을 탑재를 잘하고 있는데 북한이 안 돼요. 그래서 최신 잠수함 기술을 받고 싶고, 또 북한의 공군기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요즘 북한 애들이 전투기를 많이 띄워요. 러시아로부터 기름을 받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전투기 좀 좋은 거 수호이 시리즈 받고 싶겠죠. 미그 29도 받고 싶고. 그래서 북한의 그러한 필요성과 더불어 러시아가 지금 병력이 딸리는 문제를, 그리고 험한 전투를 하려면 용병이 좋으니까 북한의 특공대라고 할 수 있는 경보병 여단을 받고 싶어 하는데, 이거를 둘이 바로 협상하게 되면은 바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중국의 기업인들이 끼어가지고 중국으로 이 경보병 여단을 제대시켜서 근로자로 데려오는 양으로 해서 다른 나라 보내는 양으로 몇 번 서류상으로 거쳐갖고 와그너 그룹이라든지 러시아 용병 회사로 주고
러시아의 그런 무기 기술을 맨 나라 거쳐서 중국 거쳐서 북한으로 주는 이런 장난을 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대량 살상하게 되면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나오니까 지금 중국은요, 시진핑이가 쫓아갔잖아요. 우리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 만나러 갔을 때 같은 날 모스크바 가서 푸틴 만났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아마 이런 중재를 부탁한 것 같고, 중국도 돈 버는 거니까 좋죠. 그걸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딱 이게 발표하고 나서부터 러시아하고 북한이 당황한 것 같아요. 에다가 윤 대통령이 대만 해협 문제를 힘으로 현상 변경을 하지 말라, 즉 중국은 대만 무력 공격하지 말라라고 했더니 중국 친구들이 너 그러다가 대한민국 불에 타 죽어. 뭐 그래서 제가 얼른 중국은 니들은 안 타 죽냐 그랬는데, 윤 대통령이 현상 변경하지 말라라는 이 말 한마디. 그러니까 중국 너 지금 뭔 짓 하는지 알아. 바로 그거였죠. 중국이 지금 깜짝 놀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발언들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같은 사람은 중국을 어떻게 해보려고 중국에서 오지 말라고 하는데 억지로 가겠다고 국빈마음을 해달라고 벌벌 빌어가지고 중국도 원치 않는데 왜? 박근혜랑 잘 지내다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오히려 탁 중국을 치고 사드를 도입하고 또 일본과 위안부 합의를 하고 지소미아 맺으니까 팔팔 뛰었잖아요, 중국이.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도록 부채질을 해서 이 땅의 좌파들과 더불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문재인 정권을 출범시켰습니다. 그렇게 나온 문재인인데 문재인을 잘 대해주면은 또 이게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아주 밟으려고 국빈방문 오겠다니까 오라고 하면서도 제대로 국빈 대우도 안 해주고 혼자 밥 먹게 하고 뭐 아주 천대를 해서 보냈죠. 그래야만 더 말을 잘 듣죠. 사람은 사람 다룰 때 사실은 야단치고 천대할수록 다루기 좋아. 인간적으로 대해주면 더 대들죠. 그래서 이제 잘 끌고 가려고 그랬는데 이게 정권이 바뀌어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서 처음에는 좀 어리버리하더니만 지금은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동시에 러시아와 북한과 중국을 쳐버렸어요. 말 한마디로. 지금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중국 조선족들은 제법 많이 와 있지만 그들에 대한 우리 외사 경찰들의 추적도 강화됐고, 그 다음에 동방명주라고 하는 중국 비밀 경찰 조직이 대한민국에 활동하던 것도 우리가 지금 통제하고 있고, 그러니까 쟤들이 못 움직이죠. 그 다음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중국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민노총과 더불어 반윤재인, 반윤석열, 반김건희 투쟁을 할 세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랑 전쟁할 수도 없고, 또 우리 주요 기업들은 이미 철수를 했고,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정보전 그런 겁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윤 대통령이 다음 주에 미국을 가가지고 핵 공유를 받아오거나 한국이 핵 개발을 해도 좋다라는 용인을 받아오거나 또 한국이 평화 목적의 농축 공장하고 제철이 공장 짓는 것, 그리고 한국이 공격 원잠을 보유하는 것에 대한 양해를 받아온다면 이건 재밌는 국제정치가 벌어집니다. 지금 유럽에서는요, 미국과 러시아의 대립인데 미국이 45년도에 핵 개발하고 48년도인가 9년도에 소련이 핵 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52년도에 영국이 핵 개발을 해서 미국은 자기는 물론 플러스 알파 영국 동원해서 소련을 견제하죠. 나중에는 이제 프랑스가 스스로 핵무장함으로 해서 3대1로 대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아시아에서 핵 개발을 했는데 지금 일본은 전범 국가이기 때문에 독일처럼 핵무기를 만들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요. 근데 아시아 국가에서 핵무기를 만들 만한 능력 있는 나라가 없었는데 지금 한국 원자력 평화 목적의 원자력이 세계 최강이잖아요. 한국이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미어쉐이머 교수의 오프쇼 밸런싱 전략, 역의 균형 전략에 따르면 미국이 단독으로 중국이나 러시아를 상대하는 게 아니라 동북아에서 또 하나의 친미 세력을 동원해서 중국을 견제하면 훨씬 더 다루기 좋죠.
지금까지는 비핵 국가인 일본한테 일본이 H2 로켓, 그 다음에 입실론 로켓, 아주 좋은 우주 발사체를 만들게 했고, 그 다음에 최근까지는 세계 2위, 3위의 핵 강국이었죠. 지금도 여전히 강국이고요. 그리고 농축시설, 평화 목적으로 제철이 시설도 갖고 있습니다. 핵 능력만 보유해서 중국하고 밸런스 오브 파워를 잡았는데, 한국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의 줄기찬 노력으로 일본을 능가하는 평화 목적 핵 강국이 됐습니다. 약간 일본보다 부족한 거는 농축 공장하고 제철이 공장이 없다라는 건데, 그거를 미국이 양해해주면 우리가 지을 수 있죠. 그리고 공격 원잠은 호주가 갖도록 미국이 기술 지원한다 그랬는데, 우리는 오케이만은 스스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거 플러스 과거 52년도에 영국이 핵 개발한 거를 미국이 준 것처럼 도와줄 것도 없어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양해만 해주면 돼. 플러스 미국이 자기네 전술 핵무기를 한국에 갖다 놓는다. 하게 되면 중국은 참으로 짜증나는 상황이죠.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이, 미국이, 대만이, 미국 빼고 세 나라가 많은 투자를 했어요. 근데 중국이 그 투자를 받아들였던 거는 자기네가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 일본, 대만보다 우위에 있다. 그러니까 니들 돈을 받아도 우린 너희한테 안 끌려가. 이런 자존심이었는데, 한국이 만약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핵공유나 핵 능력을 보유된다면 중국은 과거처럼 그렇게 경제 개발하기 힘들어지고 경제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방미가 중요한 거는 이번에 그런 합의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전 단계로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대만 해안 문제를 힘으로 현상 변경하지 말라라고 일침을 가했고, 말 한마디로 전국을 찌른 겁니다. 그 다음에 북한하고 러시아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계속 우크라이나 주민을 학살하면 지원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이미 많이 우크라이나 국민 죽였죠. 확 찌름으로 해서 바짝 긴장시켰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바락바락 대드는데, 지금 한국의 몇몇 언론들, 제가 보기엔 조선일보를 제외한 거의 모든 언론들이 한국 윤 대통령 발언 때문에 중국이 발끈해서 외교전, 러시아 발끈 외교전 이런 식으로 보도해서 우리가 얻어맞는 건 진양 보도하는데, 사실은 지금 윤 대통령 기자회견 때문에 코피 터지고 있는 거는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그런데다가 미국까지 방문해서 뭐가 나올지 지금 주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국과 러시아를 거칠게 다뤄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영토는 작지만 강소국으로 있어야 됩니다. 영커, 프랑스, 독일이 러시아 알기를 곰으로 알아요. 우리도 저것들을 멧돼지나 곰으로 봐야 돼요. 거칠게 다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 자유민주주의를 키우고 시장경제를 발전시켜야 돼요. 이 땅에 날뛰는 진보당, 자유당, 그런 좌파들, 그 다음에 조선노동당 창건일을 기념하는 그런 좌파 세력들 잡아야 돼요. 민노총 잡아야 돼요. 잡기 위해서는 쟤네들을 거칠게 달아야 돼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 살 길이라고 저는 봅니다.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정원 등등의 정보기관의 노력 덕분에 맥락을 잘 잡아가고 있습니다. 허접한 대한민국 언론들 두려움 주는 그런 보도에 휩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